네 이놈 죄송합니다. 시즌 2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EBS 토목달 토에틱 시즌2 16번째 강의를 오늘 확 열어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원 선생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구조 및 어형 Part 5의 문제들을 저랑 5문제 다뤄보실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래요. 지금 이제 구조 및 어형들을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문제 전체에서 여러분들께 소위 말해서 old information,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좀 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오늘은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자, 이제 2근반, 3근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5문제 잘 풀고 오시기를 기대할게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에틱 RC. 자,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근데 정말 김민규 씨 닮았나요? 댓글로 정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또 달아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일 나쁜 거는 무풀이겠죠. 그래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구조 및 어형 때려잡기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문제풀이를 좀 할 텐데요. 일단 그 1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구조 및 어형 때려잡기니까.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동사로 많이 봤을 거예요. participate. 그리고 이제 participate는 그냥 동사다라고 하는 품사만 알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자동사로만 씁니다. participate in A를 뭉치로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D번은 당연히 동사분사 동일형이 되겠고요. A번과 B번 명사형인데요. B번은 뭐 명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participant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ant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런데 ant가 명사로 쓰이는 아이들이 있고 그거는 좀 족보를 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주로 사람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articipant라 그러면 참여자, 참가자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accountant라고 하면 회계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sistant는 조수, 비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resident라고 하면 reside가 살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자를 resident, 주민을 resident라고 하죠. 그래서 ANT 명사형이 또 토익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A번은 이렇게 족보 정리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your가 나와 있으므로 your는 인칭 대명사 중에 형용사죠. 소유격이니까. 당신의 뭐뭐뭐라고 해서 빈칸은 명사 자리고 appreciate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명사 자리니까 C와 D는 소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의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이 맞는데요.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드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익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appreciate는 본질적으로 3가지 의미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appreciate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엇의 진가를 느껴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뒤에 목적어로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그 음식의 진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뜻은 음미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맛보다 음미하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술작품이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의 진가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appreciate의 질감이에요. 그래서 감상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도움 따위가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그 도움의 진가를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다의 뜻이 됩니다. 자, 무엇을 고마워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미하다, 감상하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다. 세 가지 의미 여러분들 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참여를 우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 맥락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사람 명사가 등장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문제풀이를 하시려면 in 이하에 대한 해석이 없어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participate 다음에도 어떠어떤 분야에 참석하는지 전치사 in이 잘 따라 나왔죠? 당연히 명사 participation 다음에도 전치사 in이 잘 따라 나옵니다. 어디에 참여한 것이죠? 바로 이 백화점입니다.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적인이라고 하면 annual이죠. 그 다음에 customer survey는 자, 고객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례 고객 설문조사에 당신이 참여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당신의 참여를 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해설뿐만 아니라 해석 연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1번은 끝내고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한번 해볼까? 자, 이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품사가 다 다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clear가 뭔가가 말끔한, 명백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라는 거 알죠? 그런데 ing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clear는 동사명사 동일형이라는 점을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clearly는 뭐 형용사에 ly가 붙었으니까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번의 er인데 이 er은 비교급과 최상급이 형용사 부사에만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사의 비교급이라는 말이 안 돼서 형용사로만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깨끗한, 더 분명한의 뜻이 되겠죠. D번은 동명사 분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 문제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도 정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B 플러스 ing라고 하면 진행형이잖아요. 주어가 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사 뭉치라고 볼 수 있죠. 동사 뭉치 사이에 필수 성분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수식 성분이 들어가는데 동사 뭉치 사이에 무슨 수식 성분이 들어가겠습니까? 형용사? 아니죠. 부사밖에 못 들어가죠. 따라서 정답은 아주 간략하게 2번으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곤경을 겪으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진행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inspiring은 inspire가 원래 누구누구에게 영감을 주다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자극하다, 누구누구를 고무시키다 라고 하는 타동사인데 inspiring인 분사가 되더라도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B 플러스 ing면 준동사는 동사구조라고 했으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inspiring 다음에 as 이하에 부사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된 것이다? 이제는 분사가 아니고요. 뒤에 목적어 안 취했잖아요. ed형이 수동의 의미 없이 순수한 형용사로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ing 중에서도 동사 구조를 취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타동사의 ing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그냥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그런 아이들의 집단도 있습니다. 자, 그게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inspiring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자다떡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선택지 중에 탁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적 안 취했는데 그래도 형용사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뜻도 영감을 주고 있는 중인이라고 하는 진행적 개념 없고요. 그냥 순수 형용사로서 고무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spiring을 이 만약에 어휘 문제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렸고 정확한 의미 전달까지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정답은
정답은 이미 찾았으니까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멘트라고 하는 단어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no comment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언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말하다의 뜻이에요. 자, 직원들에 대한 평가 언급이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와 언급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고무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 뒤쪽에 as는 자, as의 뜻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요 as도 마찬가지로 이유의 접속사로 하시는 게 문맥상 좋겠네요. 어떻기 때문에 그것이 고무적이었죠? 자, 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자, ever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했어요? at any time이라 그랬죠?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at any time보다도 더 열심히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그런 평가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격려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문제는 ing형 형용사 inspiring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마무리 짓고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합니다. 딸기가 도망갈 때 딸기잼 꽝! 자, 3번에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품사가 어떻죠? 예,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 옛 같은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죠. 예, 엿이 아니라 옛입니다, 여러분들. 옛 같은 단어예요. 이 옛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 쓰이면 등위 접속사로 쓸 수 있어요. but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부사로 쓰게 되면 정답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문과 의문문에만 쓰는데 부정문에서는 어디에만 쓴다? not yet 기억하시라고 했죠? 부정어의 뒤에만 씁니다. 부정어의 앞에 쓸 때는 steal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steal과 사용법을 비교해 두시는 것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정리 한번 다시 해 두시고요. 자, 의문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서문에서는 쓸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B번의 both는 자, 형용사, 대명사, 부사, 접속사로 쓰이는데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자, both A and B의 덩어리로 상관 접속사로만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C번의 and는 pass, D번의 only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주어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으면 동사와 보호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for 이하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trainees 앞에는 전치사가 나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선택지 중에 전치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품사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죽겠네. 자,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 등위 접속사 and가 들어가가지고 이곳의 관리자들이죠. supervisors는 직장의 상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A and B로 연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and를 빈칸에 집어넣고 뒤에 뭐가 중복 생략이 됐느냐라고 하면 supervisors and Hudson Incorporated are responsible for trainees에서 전체가 다 생략된 거예요.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손쉽게 정답을 C번에다 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게 문장과 문장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단위를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앞쪽에 모든 단위들을 다 제거하고 결국은 명사 A와 명사 B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자, 3번 문제에 대한 해석, 해설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Question number 4. The next. 4번이고요. 자, 4번은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frequently 부사고요. 종종, often의 뜻입니다. 그리고 frequent가 빈번한, 잦은의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토익 시험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이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S가 붙어서 나온다든가 ing나 ed가 나와요. 이 얘기는 frequent가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 동사의 의미는 외우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로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동사가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겠고요. 동사로서는 자주 방문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품사 정리는 좀 해두세요. 일단 그러면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오늘 두 번째 지금 동일한 유형의 부사자리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동사뭉치잖아요. 동사뭉치 사이에 필수 성분은 못 나와요. 그러면 수식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와 관련된 수식 성분은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3초 안에 정답을 바로 A번 frequently에다가 정답을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A번으로 골라봤고요. 자, 전체 문장 해석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루돌프 랜드스케이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경이죠. 루돌프 조경사가 자, 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설명드렸죠. 자, 윈은 이기다의 뜻도 있지만 획득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아카데미상 받은 사람들을 winn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컨트랙트를 획득했다라는 건 뭐죠? 계약을 따냈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계약을 따냈다, 한국말로는 따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는 get 혹은 win a contract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런 것도 뭉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조경회사가 계약을 여태까지 쭉 따내왔어요. 얼만큼 자주? 종종 따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어디에서 온 계약이에요? 시로부터의 계약이 되겠고요. 자, 또 그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To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돌보는 거잖아요. 어디를요? Public grounds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의 땅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용지들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돌보는 시로부터의 계약을 여태까지 종종 획득해 왔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뭉치 사이에 구조 및 어형을 묻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면 부사자리다 라고 하는 점 반복 연습을 통해서 숙달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자, 5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동사로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초심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request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자,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서 자, 우리가 정답을 내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쭉 다 빼고 나면 얘가 동사예요. 그럼 문장에 지금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빈칸은 주어 자리거든요. 그럼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결국은 동사분사인 A형은 안 되겠고요. 투부정사인 D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리퀘스트가 동사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은 아유, 이 자리는 동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라고 해서 C번에다 정답을 쓰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누구 구조라 그랬어요? 동사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questing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등장해서 뭐뭐뭐를 요청하는 것, 이런 구조가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목적어가 안 보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떨렁 나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C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틀려도 좋아요. 근데 다음번에 안 틀리기 위해서는 무슨 정리를 잘해야 된다? 자, request가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점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메모리 노트에 적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심으로써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안 틀리시면 되는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토익은 어떻다고요? 반복 출제가 돼요. 선택지가. 이거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request 명사로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그래서 B번으로 확정을 할 것이고요. 자, 동명사는 동사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은 구조, 주어 자리에서 동명사를 정답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 마무리 짓고 자, 해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est는 요구사항들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들인데요. 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에요? 투부정사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향상시키는 것인데 회사의 광고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요. 요청들이. 그리고 그 요청사항들이 받아들여질 것인데요. 바로 6월 5일까지 수용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설과 해석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셨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교정과 향상이 또 있었기를 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